안녕하세요. 특별한 포트 대결의 이예린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수익률 대결로 체계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대결의 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출연자가 하루 한 종목을 가지고 참가를 합니다. 한 달 동안 월수, 화목, 팀 간의 대결, 개인 간의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그 수익률 차이는 종가 기준으로 합산한 뒤에 내일장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5월이 시작됐는데요. 아직 월수 팀의 종목이 포트에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4월 최종 리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유의사항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달 전에 매도가 가능하고요. 또 목표가 달성 시에는 대결 마감일 전날까지도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 수정이 가능합니다. 본격적으로 4월 마지막 대결의 리뷰 출발해 보겠습니다. 팀 간의 대결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월수팀은 31.12% 수익률 보여줬고요. 화목팀 무려 98.35%로 두 팀의 격차는 67.23%포인트였습니다. 4월의 대결은 압도적인 차이로 화목팀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어서 매니저별 대결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1위 조기준 매니저 101.2%로 금메달을 가져가셨고요. 조범수 매니저 2위로 24.09%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도 12.92%로 3위에 랭크돼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대결 순위도 살펴볼게요. 네, 조기준 매니저 1위로 S바이오메딕스 64.85%로 랭크되었습니다. 또 2위에는 김병지 매니저의 TSE 41.26% 수익률 보여줬고요. 3위에는 조범수 매니저의 이구산업 39.94%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대결을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본방사수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자 수가 무려 20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조기준 매니저가 화면에 잡히는 TV 화면 사진으로 찍어주시고 샵 2034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캡처나 또 유튜브 화면은 참여가 안 되니까요. 꼭 TV 화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목팀과 함께하는 본격적인 특별한 포트 대결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갔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가 꼭 나오는 화면을 핸드폰으로 찍어주셔야 돼요. 유튜브로 캡처하시는 거 안 되고요. 지금 이렇게 자 조기준 매니저님 포즈 한번 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기준 매니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지금 딱 사진으로 찍어주시고 샵 2034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저희가 추첨해서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트 리뷰 시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4월의 대결이 그렇게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4월 포트에서 이 종목은 지금 리뷰가 필요하고 좀 대응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하나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삼천단 제약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삼천단 제약이 이제 오늘에서야 좀 원하고 있었던 흐름이 좀 잡혀서 올라와줬는데요.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오늘 뭐가 나왔었냐면 그 JP모건 쪽에서 이제 오늘 요 종목에 대한 지금 뭐 코멘트가 나왔다라는 좀 내용이 약간 돌았는데 제가 또 보니까 공식적인 뭔가 지금 그 공식적인 컨펌 받은 리포트가 올라온 게 아니고 약간 영업사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영업 쪽에서 약간 종목에 대한 세일즈를 하기 위한 그 코멘트가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약간 공식적인 리포트인 것처럼 약간 좀 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약간 세일즈 코멘트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내용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약간 금리가 또 상당히 막힌 상태에서 제약 보여가 좋아지는 그런 구간이 있다라고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저항 라인대가 12만 5천 원대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 저항 라인대가 12만 4,300원까지 왔다 간 거라서 이거 돌파하게 되면은 12만 3천 원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단기 상승도 가능한 거니까 이것도 한 번씩 조금 더 지켜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4월에 한 번도 이런 호재성 안 나오더니 5월 넘어가니까 귀신같이 이렇게도 나옵니다. 또 그래도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삼천당 제약에 대한 포인트 더 짚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저께 편입을 했었던 5월 첫 번째 종목 MI텍 리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MI텍보다 사실 지금은 딱히 리뷰할 만한 내용은 없어 보이고요. 기존 그 내용 그대로인 거고 제가 그때도 포인트가 뭐였냐면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사모펀드와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가 포인트였었는데 오늘도 아침에 시작하고 나서 약간 눌렸지만 결국 또 기관들의 사모펀드 매수가 한 번 더 들어오면서 종목을 좀 올려놨어요. 이렇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거 봤을 때 결국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나 올 상반기에 대한 기대감 또는 매각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는 모멘텀이 다시 붙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충분히 지금 바닥권에 있으니까 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4월의 우승자 조기준 매니저의 포트 리뷰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4월 포트 안에서 지금 좀 이거
바로 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뉴스가 있는데라고 생각하는 종목 있으시면 리뷰해 주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뭐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S바이오메딕스는 지금 이제 그 상승했다가 지금 이제 2차 반등을 위해서 조금씩 이제 위아래 매물을 소화하고 있고 2차 반등을 나오고 있고 또 5만 원을 돌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단기 트레이딩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가미스가 지금 이제 유일하게 이제 빠졌던 주식인데 이게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수주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낙폭 과대 종목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기업 실적 굉장히 좋다라는 측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2가 이제 신고가로 해서 계속적으로 화장품주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이 모습 보기 좋을 것 같고요. 네. KT바텍 뭐 전자적으로 그다음에 대원강어 충분히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 흐름 나올 것 같다. 추가적인 상승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포스뱅크는 넘어가도록 할까요? 아직 그렇게 뭐 움직임 포스뱅크는 이제 나온 것 같지 간략하게 않았어요. 포스뱅크 중요한 거죠. 근데 포스뱅크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횡보했고 이제 바닥에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포스 단말기와 더불어 키오스크,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대부분 해외 미국에다가 뭐 30% 나오고 있고 70%가 해외 수출이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주문할 때 여기요라고 주문하고 웨이터를 부르는 게 아니고 자리에서 주문을 하는 맞아요. 형태 테이블 오더. 그러니까 테이블 오더가 나오고 있고 셀프 체크인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매출, 그러니까 키오스크와 테이블 오더 관련 매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제 보급형 포스 단말기도 이제 나올 거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충분히 조정 거치고 반등 구간이니까 한번 저점 매수 관점 유효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뱅크라고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실방 매물이 나올 우려는 없는 기업입니다. 포스뱅크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김웅태 매니저님 바로 4월 리뷰할 종목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종목 유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 금양 그린파워 한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틀 전에 G7 정상회담이 이어졌습니다.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여기서 이번에 탈탄소로 인해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저감도를 줄이겠다. 그러면서 석탄에 대한 사용을 앞으로 2035년도까지 마무리를 짓겠다. 점점 줄여가겠다고 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업들이 이제 눈독 들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양 그린파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 쪽에 이제 발전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하면서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금양 그린파워도 이제 막 오늘도 윗꼬리를 달고 있었지만은 이제 막 이제 상승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계속적으로 선거 전까지 중국을 계속적으로 압박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태양광 패널 사업에 대해서도 관세를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부과한다라고 하면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움직임들도 같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제가 아마 목표가를 17,500원을 드렸는데 네. 더 갈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택 리뷰도 짧게 한번 해주실까요? 원택도 오늘은 뭐 출발이 좋고 있지만 뭐 마찬가지로 피부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이제 레이저 피부미용에 대한 수출이 워낙에 또 강해 있고 매출액 자체가 내수보다도 수출 쪽으로 더 비중을 더 잡아놓고 있는 모습이라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 1분기 실적도 좋지만은 2분기 실적도 계속적으로 증가될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요 종목들도 직전 고점까지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월 수익률 대결 화목팀의 두 번째 포트에 들어갈 종목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새롭게 편입할 종목은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체. 네, 반도체고요. 테스라는 종목을 예.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테스라는 종목 자체가 원래 약간 실적이 별로 안 나오던 종목이었는데 1분기부터 턴 어라운드가 좀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간 밀려있던 물량들이 잡히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1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돈을 벌지 못하다가 돈을 다시 벌기 시작하는 기업들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컨셉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테스가 그 삼성전자의 HBM-TS 공정 장비를 뚫었다라는 소식이 얼마 전에 좀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HBM 관련 종목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좀 약간 나오다 보니까 주가도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던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래 있던 제품을 조금 업그레이드화 시켜가지고 그게 이제 HBM 쪽으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아직 언론화가 안 됐는데 연말쯤 가게 되면은 이제
BSD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게 웨이퍼의 휘는 현상을 막아주는 장비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삼성전자의 퀄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연말쯤에 통과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생기는 게 테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 장 끝나고 나온 걸 보니까 SK 쪽으로의 또 공시가 나와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밀려 있었던 수주도 다시 한번 받기 시작한 구간이다라고 봤을 때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으로가 이제 제가 또 좋게 보고 있는 포인트인 건데, 얼마 전에 증여가 나왔습니다. 보통 증여라는 거는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보통 증여를 하지 않고요. 주가가 내려가 있고 내부자가 봤을 때 주가가 싸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때 보통 증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주식을 팔아서 증여세를 내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에 증여 자체가 지금 구간에 나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1분기에 대한 어닝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올해와 하반기까지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같이 붙여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증여 같은 경우가 나왔던 날이 요 날입니다. 요 구간에 나왔기 때문에 결국 지금 주가가 완전 바닥에 있었던 작년 구간, 완전 바닥에 있을 때도 아니고 한번 주가가 점프하고 올라갔다 내려온 요 시기에 증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시장에서의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더 명확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번에 거래가 터졌던 자리를 깨지 않으면서 지금 지키고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자리가 눌림목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 가는 시초가를 보겠고 목표가는 일단 27,600원, 손절가로는 22,6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27,600원 테스였습니다. 오늘 공략주 테스를 갖고 온 이가람 매니저고요. 오늘 특이점에 대한 내용도요. 지금 공포 구간이지만 업황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안에서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셔서 더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4월 포트 대결의 우승자 조기준 매니저의 공략주 상당히 큰 기대가 됩니다. 바로 공개해 주시죠. 종목은 이제 LS 머티리얼입니다. 최근에 이제 LS 에코라든지 LS라든지 이제 LS 일렉트릭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맞아요. 유일하게 이제 LS 그룹 중에 안 올라간 회사가 이제 LS 머티리얼즈인데 이게 이제 울트라 초대형 캐퍼시티를 만드는데 도대체 울트라 캐퍼시티가 뭐냐? 근데 이게 이제 자세히 얘기하면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ESS입니다. 그래서 그건 똑같이 ESS 우리가 배터리 그거를 저장 장치로 만들면 LFP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데 그 차이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냥 에너지 저장 장치 중에서도 10년 이상, 그러니까 수명이 10년 이상 되고 충방전을 100만 사이클을 하더라도 어떤 에너지 손상이 없는 그런 저장 장치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순간 출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라든지 이제 고밀도의 이제 압축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밀도가 높고 순간 충방 정도 높고 순간 에너지를 번출할 수 있는 데 쓰이는데 또 하나는 이제 요게 온도에 굉장히 이제 강하다는 거죠. 마이너스 40도에서 60도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AGV에다가 이제 들어가거나 이제 그다음에 자동차용 보조 전원, 비상 전원, 그다음에 이제 발전소라든지 이제 반도체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화학회사 기본 기업의 이제 보조 에너지 수단으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버스라든지 트럭에서도 이제 보조 수단으로 씁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형 캐퍼시티를 만드는 LS 머티리얼 지금 이제 상장 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조정의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LS 전선이 43% 그다음에 펀드가 20% 들고 있는 품절주의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3,5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나왔습니다. 29,000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LS 머티리얼즈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고 또 한국 무역 수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강하다, 자신감 있는 투자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꾸준히 해주고 있는 조기준 매니저입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셔서 이에 대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벤트가 대략 한 20분 좀 안 남았거든요. 지금 조기준 매니저님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TV에 나오고 있는 조기준 매니저님 지금 사진 찍으셔서 샵 2034 문자 또 보내주시는 분들 치킨 당첨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웅태 매니저님 바로 공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5월 달 요기 섹터에서 아마 큰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가지고 왔습니다. 이틀 전에 소개해드렸던 전기 전선 관련된 섹터인데요. 예. 바이오스마트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명만 들으면 바이오 같은데. 네. 예. 사명 만드는 바이오인데 바이오 절대 아니고요. 예. 물론 뭐 의약품 생산하는 업체이기도 하지만은요. 어떻게 보면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스마트 카드. 카드, 신용카드 이런 거를 제조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 외적으로서도 이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앞에 화면 보시면은요. 스마트 카드를 만든, 신용카드를 만든 회사이기도 합니다. 의약품, 그리고 주류결제, 도서출판, 뭐 진단키트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한데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주요 사업 중에서도 중전기 동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변압기라든지 회전기라든지 뭐 발전기 등에 들어가는 동선을 이제 제조하고 생산하고 납품하는 업체예요. 근데 이 기업에 대해 주목할 게 뭐냐면은 다들 아마 바이오스마트 하면은 이거 신용카드 만드는 회사 아니야? 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시장에서 최근에 대해서 주목받았던 게 뭐냐면 매출에 대한 증가를 보게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화장품도 있지만 중전기 제작 수리에서 작년도 매출액이 얼마나 나왔냐면 2,500억이 나왔어요. 매출액만 2,500억인데 총 매출액이 4,500억입니다. 그럼 50%를 지금 동제품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변압기, 전선 케이블선에서 들어가는 제품들로서 절반 이상의 매출을 뿜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보다 변압기 쪽에 대한 그러네요. 수급이 더 세기 때문에 예. 이 기업을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만 지금 전기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이 죽지 않았다. 오늘 뭐 가온전선이라든지 다른 종목들이 조정받았을 때 재룡전기라든지 제일전기공업이 오늘 강한 흐름으로 올라갔어요. 예. 그만큼 키높이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로서 이 종목도 강한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4월 초반에 이 사업 보고서가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상한가로 들어갔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N자형 파동으로서 조정받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인데 아마 이 자리에서 직전 고점을 넘어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니까요. 내일 시초가 한번 편입 한번 해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당연히 직전 고점인 6,500원까지 예. 잡아보고 손절가 라인은 4,900원까지 보겠는데 4,900원에 대한 흐름도가 이 라인만 지지만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파동으로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기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스마트였습니다. 목표가 6,5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명 그리고 신용카드를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바이오스마트는요 지금 변압기 모멘텀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굿소스를 준 김웅태 매니저입니다. 김웅태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 가면요 이 외에도 다양한 정보 얻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변압기 관련해서 나올 만한 종목들이 다 나왔는데 뭐 없을까? 아주 좋은 소스가 될 것 같습니다. 김웅태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포대 5월 두 번째 종목까지 모두 편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특포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특별한 종목 상담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